네, 안녕하세요. 부평 주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위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위약금 이제 핵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계약서를 쓸 때는 이제 매매 계약서든 임대차 계약서든 위약금이란 내용이 우리 기본적인 1조부터 9조사항 계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약서를 쓰기 전 보통 그 매물을 먼저 선점하고 싶어 계약금 일부를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문자로 중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뭐 매도인이나 매수인,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내줌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데요. 그때 그 문자 내용도 계약서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그 안에 위약금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때 입금했던 계약금 일부도 위약금의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드려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임차인의 실수였지만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헤드라인이고요. 가계약 위약금의 핵심은 단 한 줄입니다. 최근 월세 계약을 진행했던 손님이 있는데 매물이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당연히 계약금 일부를 500만 원을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 중개사분은 빠르게 계약의 주요 항목을 정리해서 양측에 문자로 전달을 했고, 보증금은 4억에 월세는 200만 원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대출이었습니다. 이제 임차인분께서는 당연히 대출이 나올 줄 알았는데 최근에 규제 대책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대 2억밖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억은 자신의 돈으로 충당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랐는데, 이제 2억이라는 돈이 매우 크니까 이제 조달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에서 뭐 얼마만큼이라도 절충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라고 여쭤봤지만 임대인분은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합니다. 즉 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사전에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꼭 필수적으로 한번 확인하고 계약금 일부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이제 중개사분이 보낸 문자 내용에 위약금 약정이 문서로 있었는지,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다행히도 거기 문자에는 위약금 약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송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었죠. 뭐 이러한 사례는 매우 많고 가끔씩 있는 반면에, 또한 이런 똑같은 상황으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대법원 같은 경우도 각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려면 반드시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고, 단순 송금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그냥 가계약금 보냈다 이런 걸로는 안 되고 꼭 위약금 약정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든 뭐 문서든 카톡이든 뭐 전화로든 항상 위약금이라는 약정을 설명을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중개사가 만약에 문자에 위약금을 약정을 넣지 않았으면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겠지만 문자에 위약금 약정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사례에서도 임차인분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좋은 문구가 어떤 문구일까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가계약금을 수령 후 매도인 또는 매수인, 뭐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그 손해액은 수령한 가계약금으로 한다. 이 한 문장이 분쟁을 90% 줄여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 또한 이제 손님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현장에서 이제 문자로 양 당사자에게 이제 중요한 이제 계약금, 뭐 보증금, 아니면 매매 대금, 그리고 뭐 계좌번호, 계약일, 잔금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중요한 건 다 적어서 양 당사자에게 보내드려요. 그리고 그때 계약금 일부를 넣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조로, 위약금조로 요게 나중에 뭐 매도인이 포기하게 될 수도 있고 매도인이 배액 배상을 하거나 매수인이 포기하게 되더라도 그 내용을 다 적는단 말이죠. 요즘에 중개사분들은 이 위약금 내용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위약금 내용 문자를 항상 넣는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빠르게 이제 해결하고 나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요즘에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임차인의 규칙을 이제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대출 미확인의 임차인의 명백한 규칙이 맞고 위약금 약정의 중요성을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고, 중개사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자나 카톡이라도 위약금 약정을 명시해야 되고, 임차인은 항상 사전에 대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지를 한 번 더 돌다리를 두들기고 나간다는 심정으로 확인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은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